자, 칠판 잠깐 보면서 시작을 하죠. 자, 칠판을 보는 이유는 이 수업은 제목이 그러니까 전 사원이 모든 임직원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함께하는이라는 말이 붙어요. 함께하는 기초 회계 실무입니다. 자, 일단 이걸 우리는 보통 뭐 전사원 시리즈 그래요. 또는 함께하는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이 함께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제 책에 함께하는 이런 말이 많이 들어요. 이 말은 여러분 혼자 이런 걸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파 학원이든 저 이항수든 돕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전 직원이라는 말은 부서에 상관하지 마라. 회사에 들어온 분이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으면 좋다. 제 말 이해돼요? 재무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들어라. 어떤 부서인지도 좋다. 다 들어라. 근데 이번의 내용은 회계를 가르쳐 한다. 그러니까 이반의 특징은 뭐죠? first예요. 뭐죠? 처음이에요. 회계사님, 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회계학 수업을 들어요. 네, 저는 처음 봐요. 유튜브에서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수업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미 회계 원리를 배웠거나 사회에 나와서 어떤 학원을 다녔거나 그럼 회계를 알잖아. 그런 분들 말고 나는 처음이에요. 회계가 어렵다면서요? 그럼 제가 물어. 그래요? 부서는 어딘데요? 저는 인사요, 총무요, 기획이요, 전략이요, 자금이요, 생산이요, 영업이요, 구매요, 연구소. 그래요? 그럼 참 잘 오셨네요. 회사의 어떤 부서를 다니더라도 회계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그죠? 회계를 모르고 여러분이 과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거나 임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에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회계라는 걸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이 알고 온 게 아니니까 누군가 들으래요. 그래요. 누군가 들으래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래 잘 오셨다. 그래서 이런 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함께하는 시리즈는 뭐가 있는데? 요게 기초 세무 실무가 있고요. 증빙 실무가 있고요. 할까 말까 하는데 한번 해도 되는데 상법 실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요게 4단계로 갈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세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세법이 뭐예요?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거와 어저께 했어요. 이거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했다고요. 어저께. 기억할 게 요거는 8시간만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16시간, 16시간, 16시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상법 다시 여러분이 인사, 총무, 기획, 전략, 연구소, 생산, 영업, 구매, 자금 재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러분이 그죠? 상법이라는 걸 언제 들어보기나 했어? 그렇잖아? 대학교 때 이런 건 당연히 여러분의 커리큘럼에도 없었고 상법이 뭐예요, 그죠? 상법이 뭔데요?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회사를 다녀. 회사라는 데를 다녀. 뭘 전공했는지 모르지. 요새는 뭐 경영이나 경제를 부전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냥 회사를 다녀. 회사를 들어와.
회사를 들어오면 바로 업무가 배치돼. 무슨 교육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 그게 교육이야? 뭘 가르치는데? 교육에서. 그냥 배치가 돼. 아무것도 몰라. 회사, 주식회사라는 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주주가 뭔지, 주식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주주총회 이사회가 뭔지 어떻게 알아? 배운 적이 없는데. 그치? 재무제표, 결산 뭐 이런 걸 하래. 거기에 뭐 맨날 스탁옵션, 자기 주식, 별을 게 다 나와. 이런 것들을 해. 아무도 다시 안 가르쳐줘. 몰라. 그런데 하래. 모르면 뭐래? 넌 이것도 모르니? 모르는데 짜증나. 모르는데 너 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오니? 왜 와? 야,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요새 들어오나? 요새 신입들은 이러고 앉았어. 지는 알았나? 회사 올 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다 위에서 옛날에 지도 갈궜거든. 갈굼을 당했어. 여러분한테 똑같이 갈굼을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안 그래? 아니, 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사회, 회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전혀 안 가르쳐주고요. 전혀 안 가르쳐주고요. 그냥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우리 같은 학원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전 직원, 누구라도 회사에 들어온 분들에게 아무도 안 가르쳐줬던 회계가 뭐예요? 세법들이, 증빙이, 상법이 이렇게 제가 4단계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직원 시리즈라고 불러요. 대답, 기가 막히죠? 좋지 않겠어, 그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말이야, 제 입장에서 이런 건 정부가 해야 돼, 정부가. 국가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냥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다 일반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 누구라도. 근데 이 정부, 전 정부, 어떤 정부도 이런 기획을 못 해요.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영리학원이 이런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책들이 다 기초회계, 기초세무, 증빙, 상법 책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입안의 특징은 뭐야? 쉽다. 이해해요? 쉽다? 왜? 처음 하니까 쉽다. 쉬워야 따라오지. 안 그래? 처음 회계하는데 근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와. 회계사님, 저 현재 회계팀, 재무팀에 있는데 이걸 들어도 돼요? 회계를 대학교 때 듣긴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 회계 재미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재무팀에 앉아 있어요? 속의 마음은 환장하겠어요, 지금. 근데 회계사님 알지만 취직이 어려워요. 그냥 어떻게 하나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다니는데 어려워요. 자, 그러면 봐요. 재무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게, 이제부터. 재무팀 분들은 이 기초회계, 기초세무실무를 듣는 건 여러분 자유고요. 진짜 메인은요, 진짜 메인 수업들은, 재무팀들을 위한 수업은 여러분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라 이제 재무팀은 알아요. 회계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로 양분되고 여러분도 가르쳐 드려요. 이거는 상장법인들이 하는 회계고요. 얘는 비상장법인들이 하는 회계예요. 이 회계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2개 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이런 걸 어떻게 진도를 까냐면 각자 회계별로 여러분 입문, 중급, 고급 그리고 개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처리 실무로 4단계로 갈라져요. 이해돼요? 4단계. 그러니까 요 입문이 이미 이런 과정 정도는 대학교 때 사회나 아니면 이 과정을 듣고 이제 재무팀에 앉았다.
그때 듣는 거.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들어. 왜? 아우, 대학교 때 회계 원리 들었다고 내가 무슨 인문을 듣네. 나는 돌아버려. 인문 안 듣고 중급 배우시는 분 미안해, 절대 못 따라가. 재무팀 분들. 인문 듣고 중급 듣고 고급 들으면 여러분은 회계로 끝난 거야. 이게 일반 회계도 똑같이 돼 있고요. 얘는 특징이 뭐야? 얘는 특징이 법인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 처리가 가장 어려운 반이에요. 가장 어려운 반이에요. 이 반도. 그래서 이게 16, 24시간, 16, 24시간. 이렇게 각자 80시간씩의 교육들이 있어요. 회계만. 재무팀은 이런 수업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하길 바라본데 재무팀이 이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기초를 땄기 때문에 훨씬 좋아. 요 인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여튼 쉽게 재밌게 강의할 거고 진짜 재무팀들은 이런 수업을 듣고 세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세무는 부가가치세, 뭐 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법인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문 중급으로 다 갈라져 있고요. 상법도 중급들이 다 있고 그래요. 이런 수업들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도 기왕 본 김에 하나만 지금부터 20초 광고. 저희 아이파가 하는 건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프린트를 받았다면서요. 연간 회원을 뭐 받고 있습니다. 1년간 저희가 준비한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임액이 35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나 끊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1년간 모든 강의를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저희 아이파는 이 연간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다른 어떤 학원도 저희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희만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칠판 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명단도 볼 마음도 없고 회사도 볼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이름도 관심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관심이 없어. 부서도 관심이 없어. 다만 여러분이 여기에는 노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그래도 이런 관리 쪽이니까 해보자 그러면 한 번쯤은 1년만 하셔서 몇 개 들어놓으시면 무슨 부서든지 간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요? 이런 프로그램 타시오. 35만 원 넷플릭스 아니야? 1년에 무한 반복이야. 어마어마한 강의들이 있어요. 이해하나요? 나쁘지 않을 텐데 여러분요. 그리고 저희는 전부 다 체계적으로 인문, 중급, 고급이에요. 난이도별로 강의합니다.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을 모실 겁니다. 그중에 우리 이번 강의는 생애 처음으로 회계학을 배우는 분들과 함께 회계가 뭐예요? 그걸 재밌게 하려고 그런다. 다 같이 알았죠? 대답들 안 하나? 알았나요? 네. 오케이, 그죠? 오케이. 자, 저 소개합니다. 회계사고요. 책에 있는 저자가 저고요. 그렇죠? 저고요. 저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올해로 회계사 40년 차입니다. 나이가 몇 개인지는 아시겠어요? 60이 넘었겠죠? 그죠? 여러분 회사의 어떤 CFO 임원들보다 제가 고참일 거고요. 3일회계법인 출신이고요. 여러분을 강의한 지는 올해로 횟수로는 34년 차입니다. 1년에 그냥 매일 월화수목금 8시간씩 1년 내내 떠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 가장 늙은 강사, 근데 아직도 가장 많은 실무자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 주실래요? 제가 좀 요새 몸이 힘들어요. 나이가 60 몇 개가 됐고 매일 8시간을 해요. 4월, 5월, 6월은 하루도 노는 날이 없이 매일 월화수목금 석 달을 매일 8시간 강의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몸이 못 따르는데 뭐 어떡해요. 학원들이 그냥 전부 다
제가 몇 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메인은 저희는 아이파고에서 제가 조금 요새 힘이 딸리네. 어쩔 수 없이. 어저께는 증빙을 또 죽어라고 했는데 열심히 들으시고요. 질문하시고요. 시작. 잊지 말고 이 번호는 저의 핸드폰이랍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궁금할 때, 묻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냥 자유전화야. 빨리 알았다고 그렇게 알았나요? 알았나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화하긴 쉽지 않겠지. 낯설어서. 그렇죠? 문자 하시면 제가 답변해 주면 되죠. 저한테 핸드폰 한번 보여드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매일매일 어저께도 3개가 왔었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와. 제가 뭐 답변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만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저희는 모든 강의에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기초 얘기 다 끝났고요. 다만 이제부터 현실적 얘기할까? 대답 잘해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어만 얘기해봐. 이 수업 오고 싶어 왔어? 아니면 누가 가라니까 왔어? 다행이야 그건. 뭐가 날려 이거? 잘하셨어? 이런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나이가 몇 개인지 뭔지 잘 몰라. 다만 분명할게. 여러분은 학원에 왔지만 다른 학원들은 여러분이 오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할 거야. 이양순 안 그래? 수업을 하는데 칠판 안 보시는 분 잘 들어. 이렇게 책 넘기시는 분, 핸드폰 붙잡고 계신 분, 핸드폰 조심할게. 핸드폰은 절대로 무음으로만 켜놓으시고요. 회사나 거래처 전화 오면 바로 나가서 받으세요. 앉아 계신 분. 알았죠? 업무가 이거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만 친구들이 오면, 그지? 친구들은 요놈아 기다려라. 인마 쉬는 시간에 할게 이러면 돼. 알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업무랑 관련된 건 알았죠? 수업 도중에 나가셔 받으면 된다. 알았나? 그건 절대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시 칠판 안 보시고, 여러분 대학교 때 그렇게 수업 들었대? 요새 MZ세대들은 교수가 떠들어도 칠판 안 본대. 알아서 한대. 여러분 이 학원은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려면 듣지 말고 가. 이건 제 원칙이다. 아셨나? 수업에 칠판 안 보고 딴짓 하시고, 그죠? 집중 안 하시는 분 이양수 수업 듣지 마. 여러분 없어도 우리 학원 괜찮아. 이양수 상관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여러분 이건 제 원칙을 미리 말씀드려. 알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쓰지도 마. 그냥 들어. 왜냐하면 앉아 계신 분은 이거 동영상을 찍죠? 이 동영상을 무료로 복습으로 열어드려요. 그때 보시면 되잖아. 알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 그죠? 심심하면 이양수 때려보시면 알아. 이양수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인터넷에 다 있어. 오케이? 다시 여러분이 접했던 학원 선생이 아니야. 알았나 이건?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 재미없으면. 그죠? 열심히 들으시고요. 수업 도중에 물으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교재는 19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네. 거기 의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렇게 복잡 다양한 시작. 여러분 읽어줘. 눈으로 읽으면 돼. 읽었어. 여러분 이게 회계의 정의래. 읽었죠 지금? 칠판 보고 저한테 얘기해봐. 여러분이 배우러 왔던 회계는 뭐래? 뭐가 회계래? 이렇게 복잡. 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왜요? 그냥 이건 검정게 글씨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책 하나도 안 보고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회계가 뭔지를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칠판을 봐. 쓰지도 마.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에서 오셨을 거야. 맞아? 등이 하나 붙을 거야. 이 등자가 붙는 건 여러분 봐. 이 앞에 회사는 봐.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갈라져요. 이해돼? 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을 상법이라고 부르고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이 민법 또는 특별법 또는 사립학교법이야. 그런데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말고도 뭐가 있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빨리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의 회사는 빨리 여러분 총 몇 개가 있다고? 5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거의 확률적으로 어디서 왔을까? 주식회사에서 왔겠지? 그러면 궁금한 건 현재 몇 개 정도 이런 회사들이 있을지도 궁금하잖아. 그지? 궁금하잖아. 이럴 땐 현재 약 90만 개 정도가 있어요. 이 회사들이. 대답. 생각보다 많지? 생각보다 많잖아. 90만 개 정도 되는 법인이 있고 주식회사가 한 85만 개 정도는 주식회사고 뜻밖의 요 유한회사가 꽤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한 5만 개 정도 돼. 에? 그렇지? 그래서 항상 등자가 붙는데 이유는 얘네들은 주식이라고 안 하고 요런 것들을 출자라고 불러. 그래서 얘네들은 출자금, 여기는 자본금. 용어들이 좀 다르거든? 근데 똑같이 돈 벌라고 만든 법인들은 맞아. 여러분 대답해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랑 뭐가 다를까?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용어는 들어봤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용어는 들어봤어? 들어봤어? 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지, 그죠? 여러분 조국이라는 교수를 들어봤죠? 조국 장관. 여러분은 조국 장관이 좋아?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그지? 저보단 2살 정도 어리고 학번은 거의 똑같아요. 그 친구가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월반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린데 학번은 거의 똑같은데 제가 볼 때 맨날 하는 말이야. 그 어떤 사건들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대통령은 조국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됐었을 건데 그때 본인이 그 위치에 아기를 그렇게 한 게 자기는 잘못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죠? 근데 사회 문제가 되면 못 버티잖아. 그러면 뭐 저부터도요. 그렇죠? 우리 애 대학 갈 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능력이 없으니까 애비가. 그래서 그냥 엄마가 교회 가서 봉사활동 하나 했다고 받아고 낸 거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집안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표창장에 뭘 받잖아. 그러니까 저같이 뭐 일반적 사람은 부럽잖아. 부러움이 지나치고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봤어? 조국이라는 사람의 부인과 그 자식이 무슨 펀드에 가입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나? 있잖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 그지? 펀드. 그래서 그 펀드를 어떤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했고 조국 씨 오촌 조카가 이 자산운용회사에 펀딩을 했고 뭐 복잡해. 이 돈이 어디로 갔냐가 쾌수천이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데 사건 터지니까 뭐 위야무야 됐어. 한간에 들리는 소리엔 그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해서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중국 자금이 뭐 1조인가 2조인가 들어온다고 그랬었어. 여러분 미안해.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보고 여러분은 그냥 내용도 잘 모르니까 흘려도 되고 그런 거야. 그러면 조국 씨 부인과 딸내미가 투자한 펀드라는 거지. 사모펀드. 그게 합자회사야. 그게. 그런 게 합자회사야.
언젠가 여러분이 저랑 상법 이런 수업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배워요. 빨리. 재밌겠죠? 그 펀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걸 실무잖아. 이런 걸 배워야 재밌는 거야. 이런 걸 배워야. 또 주식회사니까 나중에 상법 같은 것도 들으면 제가 또 조국 씨랑 맘먹게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이라는 사건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대장동이라는 게 회계학적으로는 그게 우선주의 문제예요, 우선주.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의 이익 배당에 제한이 있는 우선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거야. 그건 우리 문제, 그건 개인의 문제지, 그지? 그건 법의 문제고 우리는 회계나 세법적으로 대장동의 이익배당 우선주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전국 사단이 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재밌잖아 그러면. 그죠? 공무원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 대장동의 사건의 본질이 뭐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배우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비영리법인 들어봤지?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들이에요. 좋은 일을 하자. 돈 내서 장학재단, 사단법인은 몸으로 좋은 일을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알았다고 그럴게. 그 다음에 좀 지울게. 대답.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주식회사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좁힐게 이제.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주식회사에서 나는 주식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 회사랑 관련된 빨리 어떠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대요. 자, 빨리 일로 와서 여러분 이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말해봐. 이해관계자가 누굴까? 이 회사에 출자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주주. 이게 유한 쪽이면 그때는 출자자. 주식은 주주.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 임직원, 또 거래처, 금융기관, 국세청, 투자자. 자, 여러분 지금 2023년 4월 이때쯤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 주주는 사장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 회사 문 닫자. 차라리 그러면 좀 건진다. 남한테 팔자, 이 회사 주식. 이때가 기회야. 더 투자하자. 아니면 지금 아무 생각 없어. 대답. 여러분 오늘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2023년 4월 시점에서 회사랑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 궁금해? 그쵸? 여러분은 뭐 할까? 써놨던 사표 콱 오늘 낼까? 옮겨갈까? 그만두고 내가 평생 꿈꾸던 일을 할까? 그쵸? 여러분의 생각은 뭐야? 궁금하네? 그쵸? 궁금하네? 갑자기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우리 아들이 34살인데 2년 전 1월에 대기업의 재무팀 대리였는데 사표를 과감하게 내고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지금 있었으면 연봉도 8천만 원인데, 더구나 이양수 아들이라 미안한 일이지만 누구도 못 건드리는데 우리 아들. 그런데 때려치고 식당 가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서서 서빙하고 음식 나르고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다만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고 그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많아. 요새, 그쵸? 요새 분들이 모르겠다. 거래처. 이 회사에 외상으로 물건을 줘도 될까? 안 될까? 망할 것 같으니까 바로 회수할까, 돈? 금융기관. 돈 빌려줘도 될까? 빌려준 돈 회수할까? 망할 것 같은데 국세청. 세무조사할까? 하지 말까? 투자자.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여러분, 나 갑자기 딱 요걸 켜서 여러분 말해봐.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말까 오늘. 돈이 있다면. 볼게. 오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 주가가 또 올라요. 또 올랐네요. 코스피가. 그럼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삼성전자도 또 올랐어요. 66,000원이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 말해봐. 안 웃겨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앉아 계신 분 하여튼 20년 만에 1, 2, 3월 1, 4분기 실적이 지난 20년 만에 가장 나빴어요. 언론에 보도됐잖아. 가장 나빴어요. 근데 그날 주가가 거의 3,000원 올랐어. 빨리. 웃기죠? 20년 만에 주식이 실적이 제일 나쁘다는데 주가는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봐봐. 이 회사 돈 있으면 사 말어? 이런 게 의사결정이잖아.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야?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동의해. 맞지 않아? 어떻게 그냥 의사결정을 해? 그래서 법으로 이 회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그 정보는 숫자로 제공하는 겁니다. 숫자로.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어떤 일정한 시점에 뭐예요? 시점에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또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는 어떤가요? 요 두 가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법으로 얘네들을 만드는 어떤 포맷, 양식이 있죠. 그 양식의 이름이 주기죠. 다 아시는 재무상태표. 영어로는 Financial Position. 얘를 손익계산서. 영어로 Income Statement.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합쳐져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거는 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게 이게 회계입니다. 대답. 머리에 들어왔죠? 외울 필요 없잖아, 그지? 이게 회계야. 그런데 요 양식은 이미 바로 지금 보겠지만 여러분 대답해봐. 여러분 회사가 이걸 회사 마음대로 빨리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죠. 안 되겠지?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뭐야?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네 맘대로 만들면 안 된다가. 이게 어카운팅 스탠다드라고 부르는데 조심해줘. 아이 기침 감기 때문에 아주 회계 기준이 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했어. 우리나라에는 상장법인들과 비상장법인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상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요게 삼성전자, 현대차, 요게 벤처기업들입니다. 코스피가 700개 정도, 코스닥이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공식 명칭이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아나 용어는? 실제로는 상장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더 있어. 요넥스하고 KOTC가 있는데 이건 주권 상장이다 이런 공식 표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넥스나 KOTC는 몰라도 돼 지금. 이런 건데 이 상장법인들은 하는 회계가 뭐야? KIFRS. 한국말 이름으로 얘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이걸 하고요. 비상장법인은요. 왜냐하면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의 상상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렵습니다. IFRS라는 회계는 전문가도 없어, 대한민국에. 그래서 IFRS를 강의하는 선생도 거의 없어, 대한민국은. 할 수가 없어, 어려워서. 여러분이 들어봤다라는 선생들은 전부 다 학원에서 회계사, 세무사 가르치는 선생들이야. 그건 누구라도 가르쳐. 그건 시험이니까. 실무 IFRS는 가르치는 선생이 그냥 거의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 그만큼 어려우니까 비상장은 이걸 못해, 어려워서. 그래서 따로 만들어준 거야. 그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빨리 말해봐. 뭐야? 불행한 일이야. 회계가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이 둘이 너무나 달라. 아웃풋도 다르고. 이해되죠?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쳤던 겁니다. 그때 그냥 IFRS로 갔었어야 돼요. 비상장도 끙끙 매더라도. 근데 이걸 이원화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재무팀 멤버도 여기다 비상장에 다니면 일반회계 기준을 하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뭐야? 비상장에 있다가 갑자기 상장 가는 걸 IPO라고 그래. 상장할 수 있잖아. 그럼 회계가 바뀌지? 그럼 오너가 물어. 야, 우리 이제 상장하잖아. 재무팀장, 너 IFRS인가 뭔가 잘하지? 회계사가 와서 IFRS를 해야 된다는데 팀장한테 물으란다. 너 잘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 그럴까? 미안한데 이제 그만 비껴줘 자리. 우리 상장하는데 너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리고 잘려요. 대답. 안 쪽팔려? 평생 회계를 했는데 IFRS를 모른다고 여지없이 잘려. 개망신 당하고 잘려. 한마디 더 하죠. 야, 너 그동안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니? 뭐 했어? 준비도 안 하니 너는? 이러고 잘려. 얼마나 쪽팔릴까. 그래서 재무팀들 강의할 때는 일단 근데 그러니까 아까 봐봐. 이쪽이 한 5,000개 정도를 해. 왜 5,000개냐면 요것들이 1,700개인데 비상장도 원하면 IFRS라는 회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5,000개 정도 법인이 IFRS라는 회계를 하고 그럼 나머지 90만 개는 다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준이 훨씬 더 개수는 많은데 이 5,000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 모든 학원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강의하는 학원도 없어. 이해돼? 책도 없어. 책방에 가도 전부 다 IFRS니 현실이 얼마 웃겨. 나는 여기를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원화해서 아까 강의해 준다고 그랬잖아. 일반 회계 기준 책도 실제로 거의 제가 쓴 책밖에 없어. IFRS도 제가 쓴 책밖에 없고 실무서는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저께 출판사 쪽하고 만나서 어저께를 거의 결정했는데 책들도 다 접을 거고요. 이제 책도 안 쓸 건데 안 써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올해는 나오니까 내년부터 안 쓸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원화돼서 어렵다라더라. 일단 알았어. 다시 여러분 에브리바디 대답. 회계란 뭐야? 시작. 회계란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게 이게 회계입니다. 빨리 됐다고 그래. 됐죠? 회계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아픈 손가락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하나 재밌긴 해. 그지? 뭐 미국은 있잖아. 아직도 이 말을 안 써. 그래서 미국 애들은 얘를 아직도 대차대조표라고 불러.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얘를 밸런스 시트라는 대차대조표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미국 애들이 하는 재무제표구나 하시면 돼요. 좀 이따 또 할 거고요. 이런 게 회계야. 여러분 그러면 일로 와야지. 빨리. 재무상태표가 뭐예요를 배워야 되잖아. 그잖아? 우리 개념이 평생 처음 회계를 배우니까. 일로 오쏘. 자, everybody 대답. 이건 영어로 뭐야? T죠. 회계는 T자를 좋아합니다. T. 그래서 여기 제목이 FP. 재무상태표 작업 12월 31일 현재. 맨 마지막 날. 올해 맨 마지막 날 밤. 왼쪽을 여러분 회계학책을 보면 다 왼쪽을 차변이래. 오른쪽은 대변이래. 영어로 데빗. 오른쪽은 크레딧이래.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 맨날 영어로 데빗 노트, 크레딧 노트 불러.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야.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차변 대변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 왼쪽에 봐. 왼쪽에 여러분 자산이라는 거를 쓰재.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라는 거를 쓰재. 그러면 왼쪽의 합계가 뭐야? 왼쪽의 합계가 자산의 합계겠지? 그럼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겠지? 그 사이에 여기 부채 합계가 있겠고 자본의 합계가 있겠고 이들을 더하면 부채와 자본의 합계겠지? 여러분 시작부터 그냥 바로 때려? 자, 시작. 첫째, 너무너무 재밌지? 왼쪽에 자산의 합계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금액으로 서로 일치해. 이걸 외워줘. 이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해. 에브리바디 대답, 빨리 대답. 여러분, 자산은 왼쪽에다 써, 오른쪽에다 써? 부채와 자본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양쪽의 합계는 같아, 틀려? 그럼 이제 대답해. 자산은 왜 왼쪽에다 써? 시간 10초. 무심코 얘기해. 왜 왼쪽과 오른쪽은 일치해? 황당하지? 10초 전에 가르쳐놓고 지가 왜 이러냐. 다시 질문에 대답해 여러분. 자산은 왜 왼쪽이야? 부채 자본은 왜 오른쪽이야? 그리고 빨리 그리고 왜 저 둘의 합계는 일치하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 대답 잘해봐. 대답 잘해. 지구는 둥글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빨리 진리라고 불러. 여러분도 지구는 평평해? 내 아는 놈 중에 지구는 평평하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떨어진대. 나 참 말이 안 돼. 어쨌든 걔는 지구가 평평한 거야. 지구는 둥글죠.
우리가 이걸 입증했던 거는 왜 우주에 나가서 찍어보니까 지구가 동그랬던 거 아니야, 그지? 지구는 동그래. 이건 진리라고 부르지. 진리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회계는 그냥 약속이야. 인간이 만든 거야, 회계는. 진리가 아니라. 만든 놈이 자산은 왼쪽에다 쓰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쓰자. 그냥 만들 때 이 둘을 일치하게 만든 거야. 그럼 여러분은 회계라는 걸 보니까 왜 왼쪽에다 자산 쓰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쓰고 왜 일치하지? 그러면 한시만 쳐다보고 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만든 놈이 그렇게 만들었어 임마. 그걸 묻고 지랄이야. 그냥 외워 임마.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임마. 질문 같은 소리래 임마. 이러면 정답이야. 빨리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이해했어? 이걸 고민하는 거야. 왜 왼쪽에다 썼을까? 아니 그렇게 시간이 없어? 많어? 뭘 고민하고 앉았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사람이 만든 학문이야 그냥. 알아?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간단하잖아. 자산이 뭐예요? 영어로 에셋. 여러분 미래 에셋이라는 회사 있지. 그 에셋이라는 단어가 자산인데 봐. 이 회사는 A라는 법인이라고 그럴 거야. 잡어. 여러분 A라는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불러. 법인격. 인격이 뭐라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은 A 법인 이름으로 찍잖아. 맞아? 그때 대표이사가 사인했을 뿐이야. 대표이사가 한 게 아니야. 회사가 계약한 거란 말이야. 맞아? 회사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생명체야. 12월 말에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는 거. 부채는 12월 말에 남한테 갚아야 될 빚. 그리고 자본은 여기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라는 걸로 갈라져. 좀 있다고. 먼저 자산부터 할 거야. 봐. 자산은 12월 말 현재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써줄게 여러분. 자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물건 팔고 못 받은 돈, 매출 채권, 채권이라고 그러잖아. 물건 팔고 못 받은 거, 채권들, 또 비슷한 것들, 뭐 미수금, 미수수익, 또 대여금, 남한테 돈 빌려준 거, 뭐 선급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재고자산, 창고에 가면 뭐 상품, 원재료,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재고자산, 또 다른 회사의 주식 앤드 채권들. 채권이라는 건 그렇잖아. 그냥 뭐 국공채나 이런 거, 다른 회사가 뭐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런 걸 갖고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무형자산, 무형의 권리, 특허권, 실형신앙권, 상표권, 개발비, 이런 것들. 이런 게 자산이야. 이해돼? 12월 말 현재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는 걸 말해. 이해하셨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잡어. 뭘 잡냐? 여러분, 이 자산은 빨리 뭐와 뭘로 갈라진다? 죽이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거 개념은 이놈은 이게 연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년 12월 말까지 이놈들이 팔아서 현금화되는 게 유동자산. 현금화되는 거 유동자산. 내년 1년 안에 안 팔 거야. 비유동자산. 그러므로 주로 밑에부터 할까? 유형, 무형. 다른 회사 주식들은 빨리 말해봐. 1년 이내 안 팔 거잖아 보통. 그지 개념이? 이러니까 얘네들이 비유동. 매출 채권. 남한테 물건 팔고 외상으로 팔았는데 1년 안에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잖아. 창고 안에 원재료들 놔두면 썩을 거 아니야. 그지? 1년 이내 움직일 거 아니야. 이런 놈들이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뭐 어려워?
부채는 빨리빨리 12월 말 현재 회사가 갚아야 될 돈. 자, 주체가 회사야? 회사는 살아있어? 그걸 법인격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뭐 당연한 거지 뭐. 매입 채무. 물건을 샀다? 외상으로 샀다. 또 비슷한 거. 미지급금? 뭐 미지급 비용? 다 배울 거 아니야. 선수금, 무화, 제일 대표적인 거 차입금, 은행이나 빌린 거, 또 회사 사채를 발행한 거, 또 하나 제일 대표적인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이런 것들이 12월 말 현재 여러분이 줘야 될 돈들이잖아. 당연하게 이 부채도 무슨 부채? 1년 이내 갚는 부채,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는 부채,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동이지만 주로 이런 차입금, 사채, 퇴직급여 충당금이 비유동부채지만 차입금도 1년짜리로 빌리면 유동부채가 되겠네? 이게 뭐 어려워? 이런 게 부채. 자본은 더 어렵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본금은 그냥 뒷금은 이건 그냥 주주가 낸 돈이야. 주주들이 내서 이 회사를 만들었잖아.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주주가 이 회사 만든 이유가 뭔 줄 알아? 여러분 뭐야? 돈 벌라고 만들었어. 이해되나? 그래서 이 회사 만들어서 번 돈이야. 실제로 회계학에서 그냥 이익잉여금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 못해. 재무팀 멤버들도. 몰라. 회계를 그 친구들은 다 암기하고 하거든. 그러니 회계를 몰라. 재무팀에 다녀도. 여러분은 저한테 회계를 배우죠. 난 그래서 선입관 때문에 여러분이 재무팀인지 비재무팀인지를 안 물어. 물을 마음도 없어. 그렇지? 다만 처음에 저한테 16시간 동안 이렇게 회계를 배우면 그죠? 회계는 끝난 거야. 베이직이. 그래서 기억하세요. 비재무팀 멤버들이 정말 많이 듣기 바랍니다. 재무팀에 안 다니시는 분 평생 이 16시간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회계학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재무팀 멤버가 혹시 들으면 이건 시작입니다.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 되는 길로 가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양쪽 회계의 인문중구 고급을 들으면서 이해하셨죠? 실제로 이 강의의 타켓은 비재무팀입니다. 어쨌든 몰라. 난 가만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은 대답할 거야.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야. 빨리 이 슈트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빨리 잡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20초간 고민. 고민해 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쉬어야 될 시간이 넘어가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적인 재무 상태를 가르쳤고 그냥 막연하게 평생 처음 보신 분들에게 재무 상태표라는 걸 딱 설명하고 여러분 그냥 느낌에 이런 숫자들인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걸로 느껴집니다라고 그냥 물었지. 여러분은 수도 없이 물을 거야. 앞으로도 그냥 느낀 대로 대답을 하면 돼. 그리고 답을 듣고 이러면서 발전해. 다음 시간에 이 재무상태표가 뭐가 중요한지를 느낄 겁니다. 16강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끝. 쉬세요.